아니 어머니, 이 똥밭을 전 재산 주고 사셨다고요? 그래 며느라, 너네들 주려고 샀다. 조선 한 고을에서 제일 가던 만석군 여인 윤 씨는 재산 상속을 기대하는 며느리들을 시험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땅이 있었고 똥만 가득한 똥밭을 전 재산 주고 사왔으니 나눠 가지라고요. 사람들은 윤 씨 여인이 치매가 걸려 큰 재산을 날려버렸다며 탄식했고 며느리들도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날부터 두 며느리는 각자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한 며느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 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한산성 아래 장터로 드나드는 길목에 기와를 얹은 넓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60을 넘긴 윤 씨 부인이었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뜬 뒤에도 윤 씨 부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논면 마지기와 허름한 집 한 채를 붙들고 새벽이면 장에 나가 나무를 팔며 두 아들을 키워냈지요. 세월이 흐르자 집은 점차 커졌습니다. 허물어지던 초가집은 기와집이 되었고 마당 한쪽엔 장독대가 줄지어 섰어요. 뒷곁에는 닭과 염소가 드나들었고 논과 밭도 처음보다 몇 배나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지요. 윤 씨 부인 같은 여장부가 또 어디 있나. 아들 둘을 사람 만들어 장가까지 보냈으니 복도 그런 복이 없지. 겉으로 보자면 더 바랄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윤 씨 부인은 혼자 안방에 앉아 자신이 가진 재산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논면 마지기, 밭 몇 되기, 장에 내다 파는 물건값, 빌려준 돈까지 꼼꼼히 적힌 장부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나눠줘야 한단 말이냐. 그녀의 눈앞에 두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첫째 강수는 말재주가 좋고 세상 물정에 밝았지요. 둘째 강복은 말은 적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성품이었습니다. 아들들만 보면 고민은 쉬웠어요. 문제는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살림은 결국 며느리 손에 달린 법인데.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컥, 철컥.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둘째 며느리 복순이 혼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장독대 옆에 놓고 있었지요. 손은 이미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뭐 하는 게냐? 윤 씨 부인이 묻자 복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내일 장에 나가시기 전에 장 담그신다 하셔서 미리 물을 받아두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며느리 연화였어요. 어머님, 밖에 나오시면 감기 드십니다. 연화는 자연스럽게 윤 씨 부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복순이 시켜서 물 받아놓게 했습니다. 혼자 하다 실수할까 봐요. 복순의 손이 잠깐 멈췄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큰 며느리가 신경을 쓰는구나. 연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편하셔야 저희도 편하지요.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는 큰 며느리였어요. 그러나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복순의 얼어붙은 손이 자꾸 눈에 밟혔지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 연화의 말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시켰다고 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를 부려먹는 건 아닌지. 윤 씨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가 늙어서 괜한 생각을 하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지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아끼던 장독 하나에 금이 가서 간장이 새어 나오는 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연화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 조심하라 했는데 복순이가 장독을 옮기다 부딪힌 것 같습니다. 복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저는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빨리 닦아놓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됐다 깨진 건 어쩔 수 없지.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다시 장부를 펼쳤지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사람 품성이 좋으면서도 살림을 잘하는 아이에게 맡겨야 해.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람 마음을 한번 제대로 시험해 봐야겠구나. 며칠 뒤 집안에는 제사를 앞둔 준비로 분주함이 감돌았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는 불이 올랐어요. 둘째 며느리 복순이 혼자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탕국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부엌 문이 열리며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도 흐트러짐 없이 정리된 모습이었지요. 연화는 부엌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벌써 다 해놨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하려던 건데 네가 먼저 했구나. 잠시 뒤 윤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연화는 바로 웃으며 나섰어요. 어머님, 제가 둘째랑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이 서툴러서 제가 옆에서 봐주고 있어요. 복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윤 씨 부인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큰 며느리가 든든하구나. 잠시 후 마을 어른이 들러 음식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집 큰 며느리가 솜씨가 좋구먼. 연화는 웃으며 말했지요. 제가 만든 건 맞지만 어머님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겸손한 척했지만 실제로 만든 사람은 둘째 복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일이 생겼어요. 광에 두었던 말린 과일 일부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묻자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보니 복순이가 광을 들락거렸습니다. 아마 수량을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복수는 당황했어요. 저는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괜찮다, 실수할 수도 있지. 다만 어머님 앞에서는 솔직해야지. 복순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사랑채에는 등잔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이 집 재산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강수는 웃으며 물었어요. 재산을 어찌해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겠느냐? 둘째네도 있지 않느냐? 연화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님 눈에는 제가 더 믿음직해 보일 겁니다. 둘째 내가 뭘 안다고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뒤에서 돕겠다. 연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미 머릿속에는 나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복수는 부엌에서
혼자 남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릇을 씻었지요.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복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복수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오고 있었지요. 그때 뒤에서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애야, 된장 장독이 어디 있느냐? 복순의 손이 멈췄어요. 윤 씨 부인은 장독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요.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복순이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말하자 윤 씨 부인은 한참 장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매일 쓰던 장독인데 헷갈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잠깐 헷갈렸구나. 아침상이 차려졌지요. 식구들이 둘러앉자 윤 씨 부인은 밥을 뜨다 말고 말했습니다. 강보가, 밥 더 먹거라.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강복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지요. 첫째 강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강수입니다. 윤 씨 부인은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또 헷갈렸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연화가 바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셔서 그러신 겁니다. 제가 더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빠르게 상황을 읽고 있었지요. 복수는 조용히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이상해지신 걸까? 그 얼굴에는 걱정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등잔불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첫째 강수와 둘째 강복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느꼈지? 강복이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강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좀 이상하지 않나? 장독도 못 찾으시고, 이름도 바꿔 부르시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말을 꺼냈지요. 혹시 치매 아니실까? 나이도 있으신데. 강복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형님, 아직 단정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요. 그러자 강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지켜보자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강복이 눈을 들었습니다. 강수는 목소리를 낮췄지요. 어머니가 재산이랑 땅을 상속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는 말이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강복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은? 하지만 강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지금 상태로 보면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줄지도 못 정하실 수도 있다.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강복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강수는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상태를 보고 지금이라도 재산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괜히 늦으면 다 꼬인다. 강복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지요.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낸다고. 그건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스쳤어요. 두 형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문 너머에는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 사람의 대화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지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복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만 조용히 울렸지요. 복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이상해지신 걸까? 그 얼굴에는 걱정이 먼저였어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하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그릇을 씻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윤 씨 부인은 여전히 가끔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건을 두고 찾지 못하거나 같은 말을 2번 하기도 했지요. 첫째 며느리 연화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곁에 더 자주 붙어 있으며 살림을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해놓을게요. 겉으로는 효도였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런 연화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지요. 하지만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돕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다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강수와 연화도 빠르게 자리를 잡았지요. 눈빛이 번뜩였어요. 강복은 조용히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윤 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땅을 하나 샀다. 그 말에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강수였어요. 눈빛이 번쩍이며 물었지요. 땅을요?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첫째 며느리 연화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둘째 강복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윤 씨 부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지요. 따라오너아. 직접 보면 안나. 네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따라 나섰어요. 마을을 지나고 논길을 지나고 사람 발길이 뜸해지는 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강수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지요. 연화는 그 옆에서 속삭였어요. 위쪽 논이면 값이 꽤 나갈 겁니다. 강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답지. 그냥 사셨을 리가 없지. 반면 복순과 강복은 뒤쪽에서 묵묵히 걸었어요. 두 사람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윤 씨 부인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다. 네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논도 아니었고 밭도 아니었지요. 땅은 검게 뒤엉켜 있었고 여기저기 파인 자국과 썩은 흔적이 널려 있었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연화가 본능적으로 입을 가렸어요. 똥파리들이 우웅거리며 떠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똥밭이었지요. 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윤 씨 부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그래, 내가 산 땅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화가 겨우 웃음을 만들어냈지요. 어머님, 혹시 다른 땅이랑 착각하신 건? 그 말 끝이 흔들렸습니다. 강복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 땅을 정말 사신 겁니까?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희를 위해 전 재산을 주고 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수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일 듯 했지요. 연화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이건 농사도 안 되는 땅 아닙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순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땅을 내려다보았지요. 손으로 흙을 살짝 집어들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모두가 둘째 며느리 복순을 쳐다봤지요. 복순은 계속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손을 보면 밭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강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농사 얘기할 때냐? 이런 버려진 땅을 어떻게? 연화가 눈치를 보며 강수를 막았지요. 윤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절반을 나눠 가지면 된다. 네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앞에서는 강수와 연화가 걸었고 뒤에서는 강복과 복순이 걸었어요. 강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망했어. 어머니, 치매 걸리기 전에 재산을 빼던가 했어야 해. 쓰레기 같은 땅에 전 재산을 다 버리다니.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낮게 답했지요. 여보, 우리 재산 어떡해요? 반면 뒤쪽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강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치매 때문에 실수하신 걸 수도 있고, 생각이 따로 있으신 걸 수도 있지. 다른 것보다 우린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는 데에 집중합시다. 복순은 남편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예, 그렇게 해요. 똥밭을 보고 돌아온 뒤부터 첫째 부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질이 거칠어졌어요. 연화는 입으로는 어머님 걱정을 한다면서도 눈빛은 늘 다른 데 가 있었지요. 그날 밤 사랑채였습니다. 강수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툭 내뱉었어요. 이건 아니다. 연화가 등잔불 심지를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지요. 무엇이 말입니까? 저 똥밥 말이다. 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이면 그런 걸 우리 몫이라 하실 리가 있느냐. 망했다 망했어. 우리 전 재산 어떡하냐? 연화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보니 정말 상태가 심상치 않으십니다. 우리 재산 어떡해요? 여보. 강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돌아섰어요.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남은 재산이라도 손에 넣어야 한다.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니까요. 저 똥밭이 다가 아니잖아요. 안채 장부, 광해 곡식, 장에 내다 팔 돈, 아직 처분 안 한 논문서까지 남은 게 많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알아채기 전에 저희가 빨리 챙기시죠. 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빼돌리자. 대놓고 건드리면 의심을 살 테니. 연화가 피식 웃었어요. 그건 제가 더 잘하지요. 다음 날 아침 안채였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더 공손한 얼굴로 윤 씨 부인 곁에 앉았어요. 어머님,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윤 씨 부인은 멍한 듯 고개를 돌렸지요. 글쎄다.
자다가 2번이나 깼구나. 연화는 재빨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더 곁을 지켜야 한다니까요. 요즘 장독도 자꾸 헷갈려 하시고 장부도 자꾸 잊어버리시니 살림은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참 연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네가 하려무나. 방 안구석에서 그 말을 듣던 복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지요. 그날 낮 장터였어요. 연화는 머리에 보자기를 얹고 장터로 나가 평소 알고 지내던 포목상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강수와도 몇 번 거래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연화가 주위를 둘러본 뒤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며칠만 맡아주십시오. 상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은전 아닙니까? 집안에 손갈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제가 대신 챙기는 겁니다. 상인은 조심스레 물었지요. 어머님은 아십니까? 연화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만 올렸어요. 어차피 제가 다 모시는 집살림입니다. 괜한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지요. 상인은 찝찝한 얼굴로 천주머니를 받아 안으로 숨겼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광이었어요. 첫째 아들 강수는 혼자 광 안으로 들어가 쌀자루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예전부터 곡식 자루 밑이나 장독 틈에 돈을 숨겨두곤 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분명 더 있을 텐데. 그는 자루 하나를 옮기고 또 하나를 밀어냈어요. 그러다 마침내 오래된 노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열어보니 좋은 은비녀 5쌍과 동전이 꽤 많이 나왔지요. 강수는 잠깐 멈칫했다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좋았어. 돈 좀 되겠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복순의 목소리였지요. 강수는 재빨리 쌀자루를 다시 세워놓고 뒤돌아섰습니다. 광문이 열려 있길래 쥐가 들었나 보러 왔다. 복수는 그의 얼굴과 뒤쪽 어지럽혀진 자루들을 번갈아 보았어요. 낮에 쥐가 들었습니까? 네가 무얼 아느냐. 쥐는 밤에도 들고 낮에도 드는 법이다. 강수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지나쳐 나갔습니다. 복수는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이상했지요. 저녁 사랑채였습니다. 강수가 비녀를 꺼내 보이자 연화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직 남은 게 있군요. 별건 아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다. 연화는 비녀를 받아들고 불빛에 비춰보았지요. 이런 건 장터보다 옆 마을 폐물장수에게 넘기는 게 낫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강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참 머리가 좋다. 연화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야 이 집 살림을 맡죠. 한편 다음 날 새벽 똥밭이었습니다. 복수는 해 뜨기 전부터 삽을 들고 나와 있었어요. 허리춤엔 헝겊을 둘러 묶었고 손엔 이미 물집이 올라 있었지요. 강복이 뒤늦게 따라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 밭을 살릴 수가 있겠소? 복수는 대답 대신 삽으로 땅 한쪽을 찍었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요. 흙이 아닙니다. 돌하고 굳은 거름이 뒤섞여 있어요. 강복은 발끝으로 땅을 차보았습니다. 이걸 뒤집는다고 똥밭이 살아날까? 복순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냥 주셨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땅도 손을 보면 달라져요. 어머니가 주신 땅인데 저희가 뭐라도 해야지요. 강복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지요. 그러다 삽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자. 그날 오전 내내 두 사람은 돌을 골라냈어요. 큰 돌은 강복이 어깨에 메고 옮겼지요. 작은 돌은
복순이 치마폭에 담아 밭 가장자리로 날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냄새는 코를 찔렀어요. 정오 무렴 새 문제가 생겼지요. 흙을 뒤집어도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도 먼지만 날렸어요. 강복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지요. 물이 있어야겠어요, 여보. 복수는 멀리 아래쪽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울은 너무 멀어요. 우물이라도 써야 합니다. 이 거리에서? 그래도 해야 해요. 두 사람은 빈 물동이를 메고 마을 아래 공동 우물까지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지요. 한 아낙이 복순을 보고 말했어요. 아이고, 똥밭 며느리 오셨네. 다른 이가 키득거렸습니다. 그걸 정말 밭으로 만들 생각인가? 강복의 얼굴이 굳었지요. 하지만 복수는 묵묵히 물을 길었습니다. 아낙 하나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니? 어차피 못 쓸 똥밭인데. 복수는 물동이를 들어 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지요. 어머님이 주신 땅입니다. 제가 먼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후 다시 밭이었어요. 두 사람은 물을 여러 번 날랐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복은 땅의 경사를 살펴보더니 말했지요. 위쪽 비탈에서 물기를 끌어오자. 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해보면 모르지. 강복은 삽으로 얕은 홈을 팠습니다. 복수는 손으로 흙을 눌러 무너지지 않게 다졌지요. 몇 번이나 물길이 끊어졌어요. 한 번은 강복이 잘못 파는 바람에 물이 옆으로 새어버렸습니다. 복순이 놀라 외쳤지요. 거기 아니에요. 이쪽이 더 낮아요. 복수는 맨발로 흙 위에 올라가 경사를 살폈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혀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물기를 여기서 돌리면 됩니다. 강복은 그녀가 가리킨 대로 다시 홈을 팠어요. 잠시 뒤 가느다란 물줄기가 밭 안쪽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물줄기를 한참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강복이 낮게 말했어요. 들어온다. 복순이 웃었습니다. 예, 들어옵니다. 해 질 무렵 둘은 산으로 향했어요. 복순이 말했지요. 이 흙은 영양이 없습니다. 낙엽석은 흙을 섞어야 해요. 강복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제 산까지 가자고? 예, 땅을 살리려면 해야 합니다. 둘은 낙엽이 두텁게 썩은 자리를 찾아 광주리에 퍼 담았어요. 썩은 나무 조각과 검은 흙을 모으느라 해가 기울었지요. 산을 내려오다 복순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광주리가 뒤집히고 흙이 쏟아졌어요. 강복이 놀라 달려왔지요. 다쳤어요, 여보? 복순은 무릎을 붙잡고도 먼저 쏟아진 흙을 모았습니다. 괜찮아요. 흙부터 담아요. 얼른. 강복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참 착해요. 복순이 웃었지요. 그럼 서방님은 사람 힘나게 도와주십니다. 그 말에 강복은 말없이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의 옷에서는 땀과 흙냄새와 거름 냄새가 뒤섞여 났지요. 앞마당에 먼저 들어선 연화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냄새 좀 보게. 강복의 표정이 굳었지만 복수는 고개만 숙였어요. 윤씨 부인은 마루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씻고 들어오너라. 고생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똥밭은 여전히 흉했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돌무더기가 치워졌고 한쪽엔 물길이 생겼지요. 검은 흙과 낙엽 썩은 흙이 섞인 자리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복수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갔어요. 손으로 흙을 쥐어보고 물길이 막힌 곳은 없는지 살폈지요. 강복도 이제는 군말 없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복순이 쪼그려 앉아 흙을 들추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서방님, 강복이 다가왔지요. 왜 그러느냐? 복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땅 한 점을 가리켰어요. 작은 연두빛이 검은 흙 사이를 비집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싹이었지요. 강복은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뭐야, 이거 풀 아니냐? 복순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심은 씨예요. 강복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무릎을 꿇었지요. 정말 살아난 것이냐? 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 살아났어요. 그날 둘은 하루 종일 밭을 떠나지 않았어요. 싹이 난 자리를 중심으로 흙을 더 곱게 다지고 돌부리를 뽑고 물길을 넓혔지요. 강복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폭이, 두 폭이 살아나면 땅이 살아날 수 있을까? 복수는 흙을 덮으며 대답했어요. 한 포기가 10포기가 되고 10포기가 100포기가 되는 거지요. 강복은 피식 웃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군. 며칠 뒤 장터였어요. 밭 가장자리에서 먼저 자란 푸성귀, 여춤과 어린 무청을 조금 거두어 복순이 장터에 나갔지요. 양은 적었지만 복순은 깨끗이 씻어 단정히 묶어갔습니다. 한 노파가 채소를 만져보며 말했어요. 어디서 났느냐? 잎이 연하구나. 복순은 수줍게 웃었지요. 집에서 조금 길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장사꾼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 똥밭에서 난 거라더니 정말인가? 복순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 아직 작지만요. 그러자 노파가 채소를 사며 말했습니다. 작아도 정성이 들었구나. 내가 사마. 복순이 동전 몇 잎을 손에 쥐고 한참이나 내려다보자 강복이 말했지요. 그리 좋아요, 여보? 복순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얘 땅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같은 시각 장터 다른 쪽이었습니다. 첫째 부부 강수와 연화는 포목상 뒤편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연화가 작은 천주머니를 흔들며 말했지요. 이 정도면 꽤 모였습니다. 곡식 조금, 은전 조금, 비녀까지. 강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얼굴이 굳었어요. 저쪽에서 둘째 부부 복순과 강복이 채소를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젠장 저것들이. 연화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마 진짜 밭에서 뭐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요? 강수는 낮게 내뱉었어요. 저 땅이 살아나면 어머니 마음도 저쪽으로 더 기울지 않겠느냐? 연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요. 저녁 안채였어요. 복수는 장터에서 번 동전 몇 잎을 윤씨 부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어머님, 오늘 밭에서 난 것으로 조금 벌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멍한 얼굴로 동전을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그 똥밭에서? 복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 아직 푸성기 몇 줌뿐이지만 땅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윤씨 부인은 한참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동전을 밀어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게 주지 말고 씨앗 사는 데 써아. 복수는 얼른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땅에서 난 것이니 어머님 드려야지요. 윤씨 부인은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손이 살린 것이다. 가져가거라. 문 밖에 서 있던 연화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였어요. 강수는 술잔을 단번에 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장난이 아니다. 연화가 물었지요. 무슨 말이에요? 저 둘이 똥밭에서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그걸 보시면 연화가 말을 잘랐어요. 그 전에 더 확실히 손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재산부터 더 빼돌리고 필요하면 저 밭도 망쳐버려야죠. 강수는 연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서둘러야겠군. 그날 저녁 집안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저녁을 일찍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강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요. 연화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복순에게 설거지를 맡긴 뒤 먼저 사랑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은 그런 연화의 걸음이 평소보다 빠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괜히 의심하는 스스로가 조심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설거지를 마친 뒤 복수는 우물에서 마지막 물 한 동이를 길어 안 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뒤 좁은 담장 쪽을 지날 때였어요. 낮게 눌러 깔린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새어 나왔지요. 지금 안 하면 늦는다. 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굳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대로 지나쳤을 것이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섞인 다급함과 도끼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순은 물동이를 조심히 땅에 내려놓고 담장 그림자 쪽으로 몸을 붙였어요. 사랑채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고 틈 사이로 등잔불이 흔들리는 게 보였지요. 안에서 강수는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금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정리해두지 않으면 끝이다. 연화가 단호하게 답했지요. 그러니 내일부터 움직입시다. 그 말을 끝으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들고 재빨리 안채 쪽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지요. 안채에 들어서자 남편 강복이 집신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자 강복이 바로 손을 멈췄어요. 복순아, 무슨 일이냐? 복순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작게 말했지요. 서방님, 밖에서 이야기 좀요. 둘은 안채 뒤편 장작더미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수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했어요. 강복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어두운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혹시 자기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큰형님이 분명 어머님 재산도 저 밭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강복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형님이 욕심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말끝을 흐린 그는 한참 뒤에야 복순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순의 눈에는 겁이 어려 있었지요. 강복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막아야 한다. 복순이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요? 강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대놓고 나서면 형님네가 더 악착같이 나올 거다. 우리는 모른 척하면서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날 밤 식구들이 다 잠든 뒤 강복은 조용히 광으로 갔어요. 장부를 원래 자리가 아닌 뒤쪽 항아리 및 나무판자 틈에 숨겼지요. 은전이 있을 법한 자루 몇 개도 다른 자리로 옮겨 숨겼습니다. 형님 부부니가 찾지 못하도록이요. 강복은 중얼거렸어요. 이러면 쉽게 못 가져갈 거야. 며칠 뒤
강수는 전보다 더 자주 바깥으로 나돌았습니다. 처음엔 장터 일 때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그의 발걸음에 조급함이 묻어 있는 걸 알아차렸지요. 연화 역시 집안일을 핑계로 안채를 자주 비우고 사랑채에서 강수와 속삭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첫째 부부 강수와 연화가 다시 광에 들어갔어요. 강수가 쌀자루를 뒤집으며 말했지요. 분명 남은 돈들이 더 있었는데 찾던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번에 티 안 나게 있는 물건에서 조금만 팔고 나머지는 냅뒀잖아요. 혹시 누가 건드린 걸까요? 강수가 물었지요. 둘째네인가? 연화는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가만두면 안 되겠네요. 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더 서둘러야겠군. 그날 낮 복수는 밭에서 따온 어린 푸성귀 몇 단을 들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저번처럼 장터에 가서 팔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둘은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펴고 푸성귀를 내놓았어요. 복수는 손님이 오면 직접 키운 거라 설명했고, 강복은 옆에서 값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주었지요. 부부가 손발이 맞는 모습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지 않아 복순의 눈에 낯선 장면이 들어왔어요. 시장통 뒤편 포목산 골목에서 첫째 강수가 낯선 사내와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사내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림새가 번듯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수상했어요. 허리춤에는 두툼한 문석 꾸러미 같은 것이 들려 있었지요. 강수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본능적으로 남편 강복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서방님, 저기 보세요. 강복이 시선을 따라가 보니 강수가 낯선 사내에게 뇌물을 주듯 작은 주머니를 건네고 있었지요. 사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말한 건 절대로 어디 가서 세면 안 됩니다. 강수가 낮게 응수했어요. 대가는 충분히 줄 테니 문서만 깔끔하게 조작해 주소. 강복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지요. 문서. 복수는 불안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땅 문서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강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푸성귀 바구니를 한쪽으로 밀었어요. 여기 잠깐만 있어라. 복순이 놀랐지요. 어디 가세요? 강복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가까이까지는 안 간다. 누구인지, 뭘 하는지 얼굴만 보려는 거다. 그는 장터 사람들 사이를 돌아 멀찌감치 그들을 살폈어요. 강수는 낯선 사내와 헤어진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쪽으로 향했고, 사내는 반대편 주막 골목으로 사라졌지요. 강복이 돌아와 말없이 바닥에 앉자 복순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강복은 낮게 말했어요. 형님이 어머니 남은 재산을 전부 빼돌리려는 것 같아. 저번에 땅을 사고 남은 돈 말이야. 아마 어머니가 그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 복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어찌해야 하지요? 강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광을 다시 보자. 뭐가 없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날 밤 둘은 식구들이 잠든 뒤 광으로 갔어요. 달빛이 희미의 손에 든 등잔 하나에 의지해야 했지요. 강복은 이미 몇 번 손을 봐둔 곳들을 다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왜 이렇게 가볍지? 복순이 놀라 물었지요. 무엇이요? 며칠 전에 옮겨둔 자루 하나가 가벼워졌다. 형님이 몰래 꺼내간 게 분명해. 복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이미 꽤 많이 가져간 걸까요?
강복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사태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숨겨둔 장부를 다시 확인했어요. 다행히 장부는 무사했지요. 문서는 아직 여기 있다. 복순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강복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형님네 부부는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었다는 걸 몰라. 복순이 불안하게 말했지요. 그럼 더 험한 짓을 하지 않을까요? 강복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밭쪽에 어둠이 내려앉자 복수는 유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강수가 사랑채에서 일찍 자리를 비운 것도, 연화가 안채 일을 마치기도 전에 먼저 사라진 것도 심상치 않았어요. 복수는 밥상을 물린 뒤 강복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서방님, 오늘 밭을 한 번 더 봐야겠어요. 강복은 바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순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자. 둘은 들키지 않게 뒷문으로 나섰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밭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낮은 삽질 소리가 들렸어요. 철퍽, 철퍽. 복순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강복이 손으로 복순을 뒤로 물리며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치자 밭 위쪽 물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두 그림자가 보였어요. 첫째는 부부 강수와 연화였지요. 강수는 삽으로 복순과 강복이 며칠 동안 만든 물길 둑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옆에서 돌을 주워 흘러오는 물줄기 위에 던져 넣고 있었어요. 복순이 먼저 목소리를 냈지요. 거기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강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연화도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요. 그리고 연화가 가장 먼저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아이고, 복순이니? 우리가 물길이 새는 것 같아서 좀 봐주고 있었단다. 복수는 무너진 둑과 막힌 물길을 번갈아 보았어요. 누가 봐도 도와주는 모양새가 아니었지요. 강복이 앞으로 나와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십니까? 강수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 동생 밭 보러 오는 것도 안 되느냐? 강복은 더는 따지지 않았지요. 대신 잠깐 물길 쪽을 살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시지요. 연화는 강복의 태도가 오히려 더 거슬렸어요. 따지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지만 분명히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강수는 모지 이기는 척 삽을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네가 잘났으니 네가 해라.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야 복수는 무너진 물길 앞에 주저앉았어요. 겨우 연결해 놓은 흙둑이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흐르던 물은 옆으로 흩어져 버렸지요. 복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무너뜨려 놨어요. 강복은 삽을 들며 말했어요. 아직 다는 아니다. 지금 막으면 살릴 수 있어. 복수는 고개를 들었지요. 강복은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다시 하면 된다. 그 한마디에 복순의 눈시울이 젖었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지요. 둘은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복은 삽으로 무너진 부분의 흙을 다시 모아 올렸어요. 복수는 양손으로 흙을 눌러 다졌지요. 발로 밟아 다지고 돌을 빼내고 물이 새는 틈은 진흙으로 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어요.
작업 도중 복순이 손을 다쳤지요. 날카로운 돌에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강복이 얼른 손을 잡았어요. 이리 줘봐. 복순이 괜찮다 하려 했지만 강복은 자기 저고리 자락을 찢어 손바닥을 감아주었지요. 무리하지 마라. 복순이 미안해하자 강복은 옅게 웃었습니다. 네가 다치면 내가 더 힘들다. 복순은 그 말에 얼굴을 붉혔어요. 한참 뒤 가느다란 물줄기가 다시 제 자리로 흐르기 시작했지요. 복순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물이 다시 들어와요. 강복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직 안 죽었다. 둘은 물길 옆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물이 흐르는 걸 지켜보았지요. 그 모습은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순이 물었어요. 왜 형님네 부부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강복은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지요. 욕심이 사람 눈을 가리면 남이 가진 것만 보이는 법이다. 그리고 복순을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너는 그냥 네가 하던 대로 해라. 나머지는 내가 같이 막을 테니. 복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둘째 부부는 밭을 돌볼 때마다 더 조심하게 되었지요. 밤에도 번갈아 한 번씩은 물길을 보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부의 방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물길을 망치려던 시도가 실패한 뒤 강수와 연화는 눈에 띄게 예민해졌습니다. 강수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어요. 연화는 겉으로는 더 공손해졌지만 오히려 그 공손함이 섬뜩할 정도였지요. 그날 낮 강수는 사랑채에서 연화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밭도 실패. 광도 꼬이고 문서도 아직 못 건드렸다. 도대체 되는 일이 뭐냐? 연화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둘째네 부부의 방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일이 꼬이는 거지요. 강수가 눈을 부라렸지요. 둘째 놈들이다. 연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방해돼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연화가 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이제 재산만으로는 안 됩니다. 강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화는 강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살아 계시면 결국 한 번은 재산을 정리하실 겁니다.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저쪽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더 지나면 어찌 되겠어요? 강수는 말없이 연화를 노려보았지요. 연화가 끝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에 독약을 타서 어머니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날 저녁부터 연화는 부엌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이 더 수상했지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한편 첫째 며느리 연화는 약탕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보며 한 손으로 소매를 여몄지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품 안에서 작은 종이 쌈지를 꺼냈습니다. 복순의 숨이 턱 막혔어요. 연화는 주위를 살폈지요. 다행히 그녀는 복순이 문가 그림자에 서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손이 약탕 위로 내려가려는 순간 복순은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형님, 연화의 손이 움찔 멈췄습니다. 복순은 아무것도 못 본 척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약을 들고 가겠습니다. 연화는 순간 표정을 수습하느라 한 박자 늦었지요.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하마. 복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가져다 드리는 걸 더 편히 받으십니다.
연화의 손은 아직 소매 안쪽에 있었지요. 복수는 그걸 보지 않으려는 척하면서도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형님은 오늘 피곤해 보이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부엌 뒤편에서 강복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복수나. 강복이 장작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훑더니 연화의 굳은 손끝과 복순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강복은 아무 내색 없이 말했지요. 어머니 방에 제가 불 좀 더 지펴놓겠습니다. 복순아, 약 가져오너라. 복수는 바로 약그릇을 잡았어요. 연화가 순간적으로 그릇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강복이 자연스럽게 장작을 내려놓으며 연화 쪽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틈에 복수는 약그릇을 자기 쪽으로 가져왔지요. 연화는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 복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수고를 덜어드리는 겁니다. 강복은 부엌문 쪽으로 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님은 쉬십시오. 복순이 손이 빠릅니다. 그 말은 평소 같으면 공손한 인사였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한 차단이었지요. 연화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복순이 약을 들고 나간 뒤 연화는 서둘러 소매 속종이 쌈지를 다시 감췄지요. 그날 밤 안채 뒤편이었습니다. 복수는 약을 무사히 들이고 돌아온 뒤에야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강복이 조용히 다가왔지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복수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약에 뭔가 넣으려 했어요. 강복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확실하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직접 봤어요. 작은 종이 쌈치를 꺼냈습니다. 강복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형님네가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갔구나.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낮부터 내린 비가 그쳤지만 마당에는 아직 습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처마 끝에서는 간간히 물방울이 떨어졌지요. 식구들은 일찍 저녁을 마쳤습니다. 윤씨 부인은 기침이 잦았고 연화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약을 다려드리겠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부엌 안이었습니다. 연화는 혼자 약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붉은 불길 위에서 약탕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연화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밖엔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품 안에 손을 넣었지요. 그리고 작은 종이 쌈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지요. 이번만 지나면 다 끝난다. 종이 쌈지를 풀자 회색빛 가루가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약그릇을 앞에 두고 그 가루를 털어 넣으려 손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부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젖은 흙을 밟는 소리였어요. 연화는 깜짝 놀라 손을 움켜쥐었지요. 그녀는 당연히 복순이 또 끼어들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른 연화는 약그릇을 탁 내려놓고 날카롭게 외쳤어요. 아니,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리고 벌컥 돌아섰지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순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내 둘이 관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그 뒤에는 포졸들이 2명 더 보였지요. 허리엔 곤장이 매여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싹 가셨어요. 관아? 그 뒤에서 천천히 발을 들이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지요.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침을 하던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차갑고 또렷했어요.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연화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부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연화의 손 안에 아직 쥐어져 있는 종이쌈지를 똑바로 보았어요.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불렀다.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윤씨 부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독약을 먹이려 했지. 부엌 안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연화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약을. 닥쳐라. 윤씨 부인의 호통이 부엌을 울렸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움찔했지요. 윤씨 부인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광을 뒤지고 장부를 손대려 하고 곡식을 빼돌리고 똥반 물길까지 막으려 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약에 독을 넣으려 한 것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떨어졌어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연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어떻게? 윤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늙고 정신 흐린 노파로만 봤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한 만큼 어리석지 않다.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둘째 부부 복순과 강복이었지요. 둘은 관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놀라 급히 부엌 쪽으로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윤씨 부인은 잠시 둘째 부부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엔 놀라움보다 안도감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도 왔구나. 강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입니다. 그는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연화는 그저 약을 챙기려 했을 뿐입니다. 저 가루도 약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관아의 아전 하나가 곧장 나서 종이쌈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건 관아에서 확인할 것이다. 윤씨 부인은 포졸들을 향해 말했어요. 저 둘을 데려가거라. 연화가 비명을 질렀지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늦었다. 포졸 둘이 강수의 팔을 꺾어 끌어냈습니다. 다른 포졸이 연화를 붙잡았지요. 마당으로 끌려나가는 연화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복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도 무서운 장면이었지요. 강복은 조용히 복순의 어깨 앞을 막아섰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밤 집안의 거짓과 탐욕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첫째 부부가 관아로 끌려간 뒤 사람이 둘이나 빠진 집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그러나 윤씨 부인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자신이 준비한 진짜 선물을 둘째네 부부에게 언제 주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 사이에도 복순과 강복은 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곧 자신들에게 어떤 선물과 행운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했지요. 아직까지 그들은 그저 성실히 밭을 일굴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일을 겪고도
두 사람은 다시 흙을 만지고 물기를 보고 싹을 살폈지요. 강복은 삽을 들고 흙을 고르며 복순에게 말했어요. 이제 집안이 좀 조용해졌구나. 복순은 작은 웃음을 보였지요. 며칠 뒤 드디어 작지만 반가운 수확이 나왔어요. 푸성귀 몇 단, 어린 무 몇 개, 실한 쪽파 조금. 많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처음 그 썩고 검은 똥밭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둘은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안채로 향했어요. 윤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지요. 복순과 강복이 바구니를 들고 앞에 서자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바구니를 앞으로 내밀었지요. 어머님이 주신 땅으로 이렇게나마 수확을 얻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복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음엔 저희도 막막했지만 어머님이 주신 땅이라 생각하고 해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긴 세월 사람을 보며 살아왔지요. 누군가는 큰 재산 앞에서 욕심을 드러냈고, 누군가는 작은 것 앞에서 감사함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두 사람은 똥밭에서 난 푸성귀 몇 줌을 들고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윤씨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너희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아주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고작 너희에게 남긴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보는 것이냐? 복순과 강복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예. 윤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내일 아침 그 밭으로 가자. 복순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밭의 말씀이십니까? 윤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리고 땅을 파 보아라. 강복이 조용히 물었지요.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윤씨 부인은 밭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길 아래 가장 검은 흙이 모인 자리다. 더 파 보아라. 더 깊이. 복순과 강복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윤씨 부인의 눈빛은 너무도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지요. 그날 밤 둘째 부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옅게 밭 위를 덮고 있었어요. 강복은 삽 두 자루를 챙겼고 복수는 혹시나 싶어 광주리와 헝겊까지 준비했지요. 윤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밭 가운데로 들어섰어요. 윤씨 부인은 물길 아래쪽, 가장 햇빛이 짙고 묵직한 자리를 가리켰지요. 여기다. 강복이 삽을 들며 물었습니다. 여기를 파면 됩니까? 윤씨 부인은 짧게 답했어요. 그래. 더 깊이. 강복이 첫 삽을 떴지요. 복순도 옆에서 흙을 퍼냈습니다. 처음엔 젖은 흙만 나왔어요. 그 다음엔 돌 몇 개, 썩은 뿌리, 오래된 거름 덩어리가 나왔지요. 복순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그 순간 강복의 삽끝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텅. 흙 속에서는 분명 돌과는 다른 소리가 났지요. 강복과 복순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파 보아라. 강복은 흙을 더 조심스레 걷어냈지요. 이윽고 나무 상자 귀퉁이가 드러났습니다. 복순의 입이 벌어졌어요. 상자입니다. 강복은 흙을 더 퍼냈지요.
상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도 조금 아래에도 또 다른 상자 모서리가 보였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윤씨 부인은 조용히 말했지요. 꺼내거라. 둘은 정신없이 흙을 퍼내 상자를 하나씩 끌어올렸습니다. 상자는 무겁고 튼튼했어요. 강복이 상자 하나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지요. 그 순간 아침 햇빛이 상자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짝였어요. 황금이었지요. 엽전과 은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생 구경하기 힘든 황금덩이와 금부치, 폐물, 감나가는 은괴들이 상자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복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지요. 어머님, 강복도 말문을 잃었습니다. 다른 상자 뚜껑을 열수록 금과 은, 폐물과 감나가는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왔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이게 다. 윤씨 부인은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똥밭을 전 재산 주고 산 것이 아니다. 둘은 동시에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어요. 윤씨 부인은 밭을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사람들이 거름 냄새 난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땅이었다. 그래서 아주 헐값에 샀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아래에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 묻어두었다.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왜 이런. 윤씨 부인은 둘을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알고 싶었다.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는 큰 것만 보고 달려들더라. 똥밭이라며 비웃고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려 했지. 그녀의 눈빛이 잠시 차가워졌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지요. 하지만 너희는 달랐다. 강복과 복수는 숨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픈 모습에도 끝까지 나를 걱정하며 챙겼고, 작은 땅 하나를 받고도 먼저 감사했다. 푸성귀 몇 줌을 들고 와서도 고맙다 하더구나. 복순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렀어요. 윤씨 부인은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바로 그런 자세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강복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찌 이런 것을. 윤씨 부인은 말을 끊었어요. 받아라.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자, 이제 그 황금들과 내 전 재산은 너희 부부가 갖도록 해라. 복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강복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지요. 윤씨 부인은 그 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돈은 많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바로 서야 지켜지는 법이다. 아침 햇빛이 똥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썩은 땅이 아니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가려낸 땅이었고, 욕심 많은 자에겐 더러운 땅이었지만, 성실한 자에겐 황금보다 깊은 복을 품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새싹을 흔들었어요. 복수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어머님,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강복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까지 함께 지키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똥밭 아래 묻혀있던 진짜 재산은 마침내 주인을 찾았습니다.